초짜왕과 경린이가 함께하는 유튜브기. 안녕하세요, 초짜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한국과 미국 증시 디커플링이라고 나왔어요. 이 디커플링이 무슨 얘기냐면, 커플링은 뭐예요? 같이 움직인다는 얘기거든요. 같이 움직인다는 얘기인데 앞에 D가 붙어가지고 같이 움직이지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대체로 그렇잖아요. 미국 증시가 간밤에 상승을 하면 한국 증시도 다음날 상승을 하고, 미국이 떨어지면 한국도 그 영향을 받아 떨어지는 경향이 많죠. 그렇게 해서 커플링이었는데, 왜 한국과 미국 증시가 디커플링이 됐는지, 대체 이유는 뭔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보시고 계시는 거는 위에 빨간 선, 요거는 다우존스, 미국의 다우존스고요. 밑에 파란 선, 이거는 한국의 코스피예요. 지금 어디를 중점으로 보셔야 되냐면, 여기 2008년 부근, 여기가 2008년이거든요. 여기가 2007년, 2009년 그 사이, 여기가 2008년 부근이에요. 근데 여기에 우리가 큰 일이 하나 있었죠. 네, 금융위기가 있었어요. 금융위기. 리먼 브라더스 파산으로 인해서 세계 경기가 휘청이던 그 시절이 2008년이었죠. 최근에 중국의 헝다그룹이 파산한다고 해서 혹시 2008년에 리먼 브라더스 파산하고 같은 게 아니냐, 요런 얘기가 조금씩 나오는데 질적으로 좀 다르다고 해요. 간단하게 얘기 드리면, 리먼 브라더스 얘네는 자체적으로 빚도 있었지만 얘네는 파생 상품을 많이 팔았던 거고, 얘네 헝다그룹은 그런 건 아니고 얘네는 빚만 있는 거다. 그래서 조금 다르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뭐 오늘자 뉴스 보시면 헝다그룹도 이 빚을 뭐 갚는다고 얘기를 해요. 앞으로 향후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겠지만, 어쨌든 요 뉴스도 계속 주의해서 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자, 어쨌든 다시 돌아가서 여기가 2008년 금융위기였는데, 자, 2008년 전에 보시면 81년부터 2008년까지는 다우존스 미국이 한 3000선에서 스타트를 해서 여기까지 한 12000선까지 거의 올라왔죠. 한국도 보시면은 진폭은 있었지만 여기 뭐 한 300 부근에서 한 1500, 1600까지 올라왔어요. 한 4배에서 5배 정도. 얘도 한 4배에서 5배 정도 같이 올라왔죠. 여기까지는 그래도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커플링, 이게 가능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2008년 이후에 보시면은, 자, 우리나라는 2008년에 폭락을 해서 그 다음에 회복을 하긴 했는데 2011년부터 2017년, 심지어 2019년까지 쭉 횡보를 했죠. 그런데 다우 한번 보세요. 2008년에 리먼 브라더스 사태, 금융위기를 겪고 나서 2012년 부근에는 이 부근을 거의 회복을 했단 말이죠. 그 다음부터 얘네는 랠리가 펼쳐지기 시작해요. 그렇다면 지금 여기 미국이 12000선에서 지금 최근 2021년까지 해서 35000까지 올랐어요. 근 3배 이상 뛴 거죠. 그런데 한국은 여기 2008년 전 2000선에서 지금 2021년 3100까지 왔어요. 그럼 요거는 어떻게 돼요? 더블도 안 되는 거죠. 50% 정도 상승을 했어요. 자, 그 전에는, 금융위기 전에는 우리나라랑 미국이랑 거의 커플링으로 비슷했단 말이죠. 미국 오르면 우리나라도 같이 오르고. 그런데 2008년 이후로는 보시면은 미국은 주가지수가 3배 이상 뛰었는데 한국은 50%밖에 못 뛰었어요. 많은 차이가 나는 거죠. 근데 여기 2021년 이때 대형주를 사셨으면 전부 다 더블 이상 갔죠. 근데 요거를 우리가 뭐라고 해석하냐면 유동성 장세라고 분석을 했죠. 유동성 장세. 이게 뭐예요? 돈으로 끌어올린 장세.
시중에 돈이 많아서 투자처를 찾다가 이 돈이 어디로 왔어? 증시로 와서 매수 세력이 그러면 많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주식을 끌어올린, 이거를 유동성 장세라고 하는데 요거를 하나 좀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2008년 이전에, 금융위기 이전에는 어느 정도 커플링이 됐었고 2008년 이후에는 거의 디커플링이다, 이렇게 나오는 건데 왜 갑자기 2008년 이후로 이렇게 됐을까? 요걸 좀 먼저 알아볼게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나라가 올 초에 작년 말부터 올랐던 거는 유동성 장세다. 유동성 장세는 뭐야? 시중에 돈이 많아서 증시로 입성을 했다. 이렇게 두 가지 기억하시고 넘어갈게요. 자, 한국과 미국 증시의 상관관계를 보시면 분석한 사람들이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상관관계는 마이너스 1에서 플러스 1 사이의 값을 갖는다. 그런데 0이면 상관관계가 없다. 근데 1에 가까울수록 상관관계가 높다. 대체로 0.5 이상이면 상관관계가 높다고 본다. 이렇게 분석하기 좋아하시는 분들이, 학자들이 이렇게 분석을 해놨어요. 자, 그러면 보실게요. 미국과 2008년 이전에는 상관관계가 0.42, 0.5면 높다고 했는데 0.42예요. 그래도 뭐 거의 왔죠. 근데 2008년 이후에는 0.32로 떨어졌어요. 오히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거 맞죠? 2008년 이후에 미국은 3배 뛰었는데 우리나라 많이 올랐다고 하지만 50% 올랐다. 근데 요거 밑에는 3배에서 5배 사이로 거의 비슷했다. 이 말은 뭐예요? 상관관계가 2008년 이후로 떨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뭐 하나 여담으로 중국과는 2008년 이전에 상관관계가 0.07이었는데 한국과 2008년 이후에 0.23으로 올랐다. 이거 하나 보시면 되고, 근데 이렇게 오른 이유는 중국도 그 전에는 금융 쪽에서 아예 관심이 없었죠. 그리고 개발도상국 지위였는데 최근 들어서 2010년도 들어서 중국이 많이 컸죠. 성장률, GDP 성장률 7% 8% 기록하면서 세계 시장에 나오게 되고, 그러면서 세계 전체 투자 자금들이 중국으로 들어가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얘도 금융이 뜨면서 한국하고 상관관계가 2008년 이후 조금 높아졌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금융위기 전후한 2008년에서 2017년까지 세계 금융시장에서 패시브 펀드로 8천억 달러 유입이 됐다. 8천억 달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900조가 넘어가는 돈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올 초에 우리나라가 증시가 오른 이유가 뭐야? 유동성 장세. 유동성 장세 뭐라고? 돈이 많아서 주식을 끌어올렸다. 금융위기 전후해서 세계 금융시장에서 패시브 펀드로 거의 우리나라 돈으로 900조에서 1000조가 유입이 됐는데, 그럼 이 패시브 펀드가 들어간 나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나라 주식들은 더 많이 올랐겠죠. 이렇게 힌트를 알아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패시브 펀드가 많이 들어오지 않았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고요. 점점 가면은 미국은 패시브 펀드가 많이 들어왔다. 근데 한국은 많이 들어오지 않았다. 그 기준이 2008년 이후로 이렇게 유추해 볼 수 있겠죠. 아니나 다를까 2008년 이후로 미국은 역대급 IPO 잇따르면서 패시브발 유동성이 유입이 됐다. IPO가 뭐예요? 주식 상장이죠. 주식 상장. 주식장에, 그러니까 다우에 또는 S&P, 여기에 들어있지 않는 A란 종목이 여기에 들어오는, 이런 거를 IPO 한다고 하죠. 주식 상장을 하면서 여기 투자 자금들이 들어오는데 패시브발 유동성이 이쪽으로 들어왔다. 그래서 2008년 이후에 얘네는 3배, 미국은 3배, 우리는 50%. 물론 수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패시브 펀드 자금이 들어와서 그렇다라고 하나의 이유를 우리가 알아볼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나라도 계속 가려면 이 패시브 자금이 들어오게끔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렇죠. 이렇게 유추해 볼 수 있죠. 이해되시겠죠?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